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영상, 영생의 세 번째 비결, 의식주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주라고 그러니 약간 좀 그렇다는 느낌도 들 수 있겠네요. 하지만 오래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전쟁이 많던 시절에는 평균 수명이 25 이러던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80, 85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톤 코끼리, 6톤 체중의 코끼리가 70년 산다 그러니까 체중이 곧 수명의 법칙이라는 그런 법칙을 넘어서 버린 거죠. 어필박쥐처럼 인간도 예외적인 존재인 셈입니다. 몇 배나 더 살게 될지 모를 일이죠. 10배, 20배 그렇게 될 겁니다. 하지만 대놓고 피를 빠는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앞에 이야기들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흡혈도 물론 관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텔로미어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활성산소도 관련이 되어 있고 의식주라는 것들이 그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다는 일정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비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전혀 동떨어진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책을 읽어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식주 사람들 환장하죠. 요즘 서울의 아파트값 30억짜리도 있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비싼 아파트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분들은 바로 가성비를 따지지 않고 영생열차를 탈 수 있을 테니까요. 그저 과시 이런 것만이 사실 아닙니다. 의식주인데 식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다음으로 넘기고 오늘은 의와 주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옷이라는 것은 폼도 폼이지만 체온 유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체온을 소모되는 에너지를 줄임으로써 활성산소에 피복되는 양을 줄여주는 거죠. 요즘 방한복이라고 그럽니까? 북극에 가도 얼어 죽지 않을 정도로 잘 만들죠. 이런 인사들, 밤시 안녕하셨습니까? 하는 인사들. 밤에 많이 죽었죠. 어떤 걸 많이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동사일 수도 있습니다. 홈리스들, 겨울 동안에 많이 죽죠. 지하철, 따뜻한 곳들 찾아 들어오지만 그래도 가혹합니다. 그래서 빨리 죽어요. 반려동물 수명이 늘어난 것들도 따지고 보면은 집안으로 들어온 인도 애완견들, 고양이들 숫자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다. 지금은 20년 넘게 사는 애들도 들어 있는 세상입니다. 그 이유가 수의학의 어떤 발전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보다는 그 이상으로 집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주의 효과입니다. 번역은 물론이고요. 모기, 진드기 이런 어떤 해충들로부터의 안전 그리고 정신적인 안정이죠. 전적이나 이런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또 사람들 같은 도둑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안정적으로 자기 때문에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오래 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 수면 중에 체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몸을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보통 이런 근육에서 생산을 많이 하죠. 몸을 부르르 떨어서 이렇게 사람들 소변 보고 나서 부르르 떨어서 체온을 올리는 것처럼 수면 중에는 아무래도 체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또 좋은 점도 있어요.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는 거는 우리 애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물론 뭐 깜깜한 걸로도 알지만은 체온이 떨어지는 걸로도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신체에 망가진 부분을 수리하게 되죠. 지나치게 늦게 자도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잠깐 우리의 어떤 그 정차라는 개념으로 슈퍼카에 배운 경기에서 잠깐 서야 바퀴를 교체할 수 있죠. 무조건 계속 달리기는 힘들고 그런 과정이 이제 우리가 잠을 자는 과정인데 그걸 잘 자야 됩니다. 잘 자지 못하면은 체온이 떨어지면 바이러스들이 이렇게 세균들이 이렇게 늘어나죠. 그래서 병에 걸리게 됩니다. 자고 일어났더니만 아프다, 밤새 아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됩니다. 이 체온이 참 숙제입니다. 숙제. 낮아도 문제, 높아도 문제. 적당히 올라가는 건 좋다고 이야기하죠. 소화력하고 면역력 이런 것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체온이 올라감으로써 면역력이 좋아진다는 이야기는 특히 바이러스하고 관련해서는 바이러스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죽어나가니까요. 그리고 소화력은 개고양이들, 하이에나들 얘네들이 새는 말할 것도 없고요. 체온이 높은데 씹지도 않고 삼키잖아요. 소화를 다 시킵니다. 체온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소화력을 높여주는 우리가 음식을 날 것으로 먹는 거하고 한번 열을 가해서 익혀서 먹는 거하고 소화효율 차이만큼 어마어마합니다. 소들한테 생풀을 아니면 사료를 먹이는 거하고 소죽을 끓여서 먹이는 거하고 이런 것 차이들이 소화효율의 차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그게 결국 수명의 차이까지 또 이어집니다. 약간이 아니라 상당한 차이를 줄 수 있습니다. 체온을 낮출 수도 없고 높게 할 수도 없고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체온을 높게 하면서도 오래 살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의식주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냥 야생에서라면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북극고래 같은 경우에 이제 50cm에 달하는 두꺼운 뼈 지방으로 가지고 그런 이제 옷과 지배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있는데 쉽게 벗을 수 없다는 또 단점이 있을 수 있죠. 추운 지방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더운 쪽으로 가버리면은 바로 문제가 생기겠죠. 이제 요즘 하도 여자 남자 양성평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어떤 이런 생리적인 아니면 병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글을 쓰면서도 이 부분은 좀 약간 거슬리더라고요. 어떻게 해석을 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있는 이야기만 하도록 하죠. 여자들이 아무래도 임신을 위해서 물론 여자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임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제 한다면은 여자들이 임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임신을 준비하게 됩니다. 몸이 여성 호르몬이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임신을 위해서 몸에 지방을 축적을 한다든지 그렇게 준비를 기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만일에 덜컥 이렇게 애라도 들어선다면은 요즘이야 워낙 좋은 세상이니까 죽을 일은 없겠죠. 하지만 옛날에는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신,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겨울이 닥치면 월동 이런 것들 겨울 내 곰들도 얼어 죽었습니다. 겨울 준비를 월동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겨울에 임하면 아니면 겨울이 예상 외로 길어진다든지 하면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자들은 지방을 잘 축적하도록 되어 있죠. 조금만 먹어도 지방을 잘 축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추위에도 잘 견뎌요. 배 쪽에 이렇게 지방이 잘 축적이 되는 것도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 작용, 물론 에너지로서 쓰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그런 일타 쌍피라고 그러죠. 한 가지 기능만
가지고 하지 않아요. 오목을 둬도 내 거는 늘고 상대방 거는 막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세 가지의 기능을 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우리 유전자들이 굉장히 영악합니다. 특히 여자분들 영악해서 실제로는 덜 추운데도 스타킹만 신고도 잘 버티잖아요. 남자들은 그럴 수가 없는데도. 근데도 외투 벗으면 돼요. 뭐 당연히 걸치고 있죠. 그게 이제 그 현명한 겁니다. 야가 빠졌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뭐 대하든 아니면은 뭐 그런 분위기에서 됐어 뭐 네가 뭔데 나한테 외투를 줘 이렇게 이야기했다가는 그쵸? 분위기가 더러워지겠죠. 현명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좋은 아파트, 비싼 아파트라고 해서 뭐 무조건 단열도 잘 되고 이러진 않겠지만 요즘은 아파트를 워낙 잘 짓고 창호도 좋고 하니까 비싼 아파트들이,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잘 됩니다. 잘 돼서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어요. 당연히. 왜냐면 에너지를 덜 생산해도 되니까요. 자, 활성산소 때문에 그런 거죠. 활성산소를 줄일 수 있다면은 아파트 값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 활성산소, 뭐, 좀, 그렇죠. 뭐, 산소는 산소인데, 뭐, 앞에 활성이라는 단어가 붙어가지고 아주 나쁜 놈이 되는데, 뭐 일산화탄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를 이용해가지고 ATP를, 영양분들을 분해해가지고 ATP를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생체 기관이 미토콘드리아죠. 이거는 뭐 부뚜막에 거슬리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걸 설치하면 좀 낫긴 낫겠지만은 그렇다고 전혀 안 나는 건 아니니까요. 이런 과정이 이제 아예 생략이 되거나 줄어들면은 뭐 아예 생략이 되면 더 좋겠지만은 그게 이제 장수 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죠? 읽어보시고 글루타치온이, 비타민 C, 뭐 다 이런 것들 다 활성산소를 줄이는 그런 쪽입니다. 대충 체온에 대해서 감이 조금 오실 것 같은데요. 찬 거 먹으면은 그 떨어진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다시 미토콘드리아가 움직여야 됩니다. 활성산소가 발생하게 되고 장수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물론 뭐 안 먹고 살 수는 없겠죠. 사이다 가끔씩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되는데 눈치껏 적당히 뭐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을 해가지고 체온이 좀 과하게 올랐다 할 때 식히는 의미로 사이다를 마시는 것 정도는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체온이 낮아가지고 연신 몸에 그 에너지를 생산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는 뭐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야, 뭐 이런 건 자 굵고 짧게, 글쎄 가늘고 짧게 살다가 가는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식 관계가 이제 지금은 생략이 되고 다음에 다루기로 했지만 결국 그런 겁니다. 조리를 하고 하는 것들이 소화효율을 높여주는 거거든요. 소화를 시키는데도 에너지가 듭니다. 에너지가 들고 활성산소가 발생합니다. 비타민C 전도사로 유명한 이황재 교수, 서울대 이황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간에 비타민C를 드시죠, 여러분. 저도 그러는 편인데요. 왜냐면 그때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합니다. 소화를 시키고 흡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노동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